다음으로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문범 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계시는 부산 YMCA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위련 사단법인 한국녹색환경여성연합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종합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배준구 경성대학교 명예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문범 사무총장님 앞서 소개를 드렸고요. 김창수 부경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심연주 재단법인 부산형 사회연대기금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양진우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실 이정석 부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내빈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빈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문범 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회장님이신 부산 YMCA 사무총장님 강단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래 이성근 우리 회장님이 직접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다른 일정 때문에 제가 토론자로 오는 김에 이렇게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 공청회를 가지는 이 내용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부산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전 인류의 생존과 또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될, 그래서 아마 대다수의 많은 시민들이 이 자리를 차고 넘치게 사실 함께 해주셔야 될 만한 그런 큰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오지는 못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협의회가 또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부산시의 기본 계획들이 마련되어서 지난 2년 동안 사업이 수행됐고, 거기에 대한 평가들을 일단 한 내용이 오늘 일단 발표가 될 건데요. 사실 이게 뭐 한두 해 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정말 제목 그대로 지속 가능하게 정책을 이어가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본다면 향후에 만들어질 우리 계획들이, 수립될 계획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이정석 박사님께서 또 이런 자료들을 잘 정리해 주신다고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의 이런 논의들은 사실 뭐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 SDGs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들이 그렇게 넓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마다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들 또 나라들 도시들마다 이 내용들을 발표하고 목표들을 만들어 놨지만 실제 이행 과정에서는 이행 과정과 또 현실에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공청회나 토론회 이런 자리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또 현실뿐만 아니라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표 개발과 과제들을 발굴해 나간다면 우리의 지속 가능성은 훨씬 더 길어지고 넓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 감사드리고, 특별히 바쁘신데도 우리 좌장을 맡아주신 배준구 교수님에게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 외에도 우리 뭐 토론자분들도 계십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주인공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함께 토론해 주시고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자는 부산연구원의 이정석 책임연구위원님으로 부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지표 설정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맡은 부산연구원 이정석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먼저 시간을 할애를 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내외 기빈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 수립의 용역 책임을 맡고 있고요.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제가 최종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시에 이제 납품을 할 때 오늘 있었던 이 공청회 소중한 의견들을 함께 이제 녹여 넣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자로 오신 분들 그리고 아까 오문범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 토론자라고 생각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면 그 의견을 받아 적고 그리고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드릴 내용은 한 30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지키기 위해서 보통은 발표는 그냥 저희들 띄워놓고 설명드리고 하는데 시나리오대로 제가 조금 읽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시간 맞추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본 보고 자료는 크게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공청회 개요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최근 2년간 107개의 이행과제, 115개의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들을 포함해서 이 지속가능 발전 평가 결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 과제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시민 전문가 인식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기본 전략과 추진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은 공청회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는 2021년 12월에 제1차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이행계획 수립 이후에 최초의 이제 점검 시기가 도달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그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점검도 하도록 또 법과 이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이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2년마다 이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년간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그 추진 사항을 점검을 해서 이 지속가능 발전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이행 계획은 중복 지표를 제외하면 이제 총 98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15개는 중복 지표가 포함되어져 있고 그다음 평가를 위해서 하나의 지표이긴 하지만 뭐 3개 정도까지 나누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것도 나타났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이번 평가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과 지표는 순수하게는 총 98개이고요. 이제 중복 지표와 세부 지표까지 합치면 115개다라고 하는 게 1차 이행 계획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들 지표에 대한 부산형 지속가능 발전 평가 모형 그리고 결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에 대한 개요와 함께 제2차 추진계획의 이행 과제 및 성과 지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자 이제 오늘 공청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 이후에 시민 전문가분들의 의견 청취를 하는 한편으로 부산시 등 지표 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진행함으로써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달성을 위한 이행 과제의 발굴과 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 지표를 발굴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후에 이러한 결과물들을 이제 용역 보고서에 담아서 이 부산시에 제출을 할 계획입니다. 2장인데요. 최근 2년간의 지속 가능 발전 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 대상이 무엇이고 평가 방법, 절차, 그리고 평가 결과, 평가의 의순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평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가 대상은 제1차 이행 계획에 담긴 17대 목표, 66개의 세부 목표, 107개의 이행 과제, 98개의 성과 지표가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 평가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4단계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1단계는 그 성과 지표별로 2021년도와 2022년도의 목표 달성도를 먼저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단계는 이 2년간의 목표 달성도의 추이, 예를 들면 첫째는 달성했는지 못했는지, 두 번째 달성했는지 못했는지, 이런 방식으로 첫 번째는 달성했는데 두 번째 혹시 달성하지 못한 게 있는지, 첫 해에는 달성하지 못하였지만 두 번째 해에는 달성하였는지,
뭐 이런 순으로 그 달성도의 추이를 감안을 해서 날씨로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국가 지속 가능성 평가를 준용을 해서 이 목표 순항도를 평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법이 이제 부산형 지속 가능 발전 평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부산의 경우에는 2년간 최초로 이제 실시하는 평가이다 보니까 보통 국가의 경우에는 5년 이상 정도를 성장률 정도를 보면서 2030년에 목표 달성도가 달성 가능한지의 여부를 평가를 합니다만 저희들은 2년 정도의 실적밖에 없고 목표로 잡았던 연도도 너무 짧아서 그런 부산형의 지속가능 평가의 방법을 새로 구상을 하였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연구에서는 조정값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여한 것을 말합니다. 이 조정값 산출 행렬표가 지금 여기 행렬표에 따라서 이 목표 순항도의 값과 그 다음에 기본값의 이 행렬에 속하는 조합이 이루어진 부분을 이제 날씨로 표현을 하면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하는 순으로 약간의 조정을 한 값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부산 지속가능발전 평가의 결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21년, 22년 각 연도별 목표 달성도를 보면 21년의 경우에 115개 중에서 82개가 71.3%가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2년의 경우에는 115개에 이제 74개, 64.3%가 달성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약 이제 7%포인트 정도 감소한 걸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 평가 불가가 사실 평가를 직접 시행을 한번 해보고 나니까 그 척도에 따라서 근거가 되는 통계 자료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통계 자료가 국가가 제공해주는 자료인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3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것들이 저희들이 만든 지표 안에는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 시점에 통계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서 평가 불가가 된 것도 일부 들어있습니다만 그게 총 14개가 있어서 이제 그게 평가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1개였던 것이 22년도에는 평가 불가가 4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이제 날씨가 맑음의 개수가 좀 줄었습니다만 실제로 이 미달성 지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이 평가 불가인 것을 제외를 하면 1개 정도가 실제로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82개 정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퍼센티지는 거의 차이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2년간의 목표 달성도 추세를 감안을 해서 이 날씨로 표현하는 2단계 평가에서는 맑음이 65개, 56.5%고요. 내우 17.4%, 흐림 11.4%, 맑거나 흐림 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에 해당하는 이 목표 순항도 평가와 부산형인 조정값을 이제 비교해보는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맑음의 경우에 이 목표 순항도에서 이 조정값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맑음이 1개 감소했고 맑거나 흐림인 경우에 2개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흐림이 18개 이제 증가하고 내우가 15개 감소합니다. 실제로 내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목표 달성도를 볼 때는 21년 달성하지 못했고 22년 달성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좌우를 합니다만 실제로 조정값을 함으로써 내우에 있던 부분을 그래도 첫 해에 달성하고 둘째 해에도 달성을 했다고 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평가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각 부서에서도 뭐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만 이 성장률의 미묘한 차이가 2030년에 목표 달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직접 그 성장률을 측정해보고 그 사업을 하고 계신 부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미묘한 차이에 의해서 맑음이 맑거나 흐림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계속 달성으로 나오긴 하지만 성장률에 있어서 그 목표 달성 2030년에 달성해야 될 목표 기준을 달성하지 못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날씨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계산상의 미묘한 차이에 의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이 반영이 된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내우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흐림으로 좀 조정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이번 평가에서는 조정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우가 줄면서 흐림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값이기 때문에 이런 값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목표 달성을 하긴 했지만 성장률의 관점에서 조금 낮게 나오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러한 조정값의 결과를 가지고 부산의 추진 전략에 해당하는 4가지 도시별로 날씨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부산의 경우에 이행 전략 그 1차 이행 계획에 있어서는 행복도시, 공존도시, 번영도시, 그린도시 이런 네 가지의 추진 전략을 갖고 있었습니다. 글쎄 그 안에 내용을 보면 행복도시, 공존도시, 번영도시는 맑음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그린도시에서는 평가 불가가 이제 제대로 나타났는데 이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의 척도 그 지표들인 이 각각의 지표들이 사실 통계 자료가 3년에 나오는 것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 불가가 좀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이 환경 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그린 도시 영역의 지표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맑음의 경우에는 이 경제 분야에 해당하는 지표인 번영 도시에서 최다로 나타났고, 공존 도시, 행복 도시, 그린 도시 순으로 맑음이 이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네고의 경우에는 이제 가장 안 좋은 것입니다만, 행복 도시에서 좀 최다로 나타났고, 이 사회 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지표들이 많은 쪽입니다. 그리고 그린 도시, 번영 도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산 지속 가능 발전 평가에 대해서 최초로 이제 이행 계획을 실시하고 2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평가이다 보니까 그 나름의 이제 의의를 한번 부여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사회, 환경, 경제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이제 평가 관련해서 또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모셔서 이 컨설팅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이제 그 포인트마다 자문을 받아서 평가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이 모형에 대해서 부산형 지속 가능 발전 평가 방법은 대체로 적절하다는 의견을 좀 주셨고, 그리고 최초의 평가 및 보고서 작성이라고 하는 데에 큰 의미 부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진행하는 과정에 이 부산연구원의 연구진들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부산 지역의 전문가분들의 목소리도 듣고 또 반영하고 부서에 또 협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체계적으로 보면 이 17개의 목표 밑에 세부 목표가 있고 이행 과제 그리고 성과 지표 간의 이제 관계가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들이 최초로 만드는 이 지표와 그 다음에 평가로 이루어지는 단계에 있어서 그 관계의 부분을 좀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관계를 봤을 때 이 목표와 수단이 약간 거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과 지표가 약간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일부가 나타났었고요. 그 다음 평가 불가의 지표가 14개까지 나타났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 1차 이제 이행 계획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확인한 부분이라서 2차 이행 계획에 있어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일단 방향을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서의 협조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를 일단 부서로 보내서 확인을 하면서 각자의 그 부서에서 다루는 그 지표들이 왜 어떤 지표인 경우에 좀 성과가 낮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 면에서 낮게 났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받고 응답도 드리고 그 다음 설명도 드리고 향후에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하면 좋은지에 대한 의견도 이제 많이 나누었습니다만, 그 과정 속에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부분을 부서와 그 다음에 컨설팅 위원들 간에 의견을 다 받음으로써 저희들이 보고서 작성할 때 같이 이제 보고서 안에 포함을 시켜 놓았다라고 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3장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 그리고 2차 추진 계획을 계획하면서 저희들은 이제 시민과 다음 전문가분들께서 이런 부산의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시고 어느 분야에 좀 더 초점을 두면 좋겠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그런 인식 조사를 하였습니다. 부산시 제1차 지속 가능 발전 이행 계획의 수립 시행에 따른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시민과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꼭 듣는 게 좋겠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시민 인식 조사를 실시를 하였고요. 조사 개요에 대한 이 자세한 내용은 좀 글자가 조금 작긴 합니다만 슬라이드 15페이지에 나와 있으므로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은 505명을 이제 조사 기관을 통해서 구자된 설문지를 통해서 조사를 하였고요. 전문가분들은 이제 각청에 계신 분들, 특히 이제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그리고 부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위원분들을 대체로 전수조사하는 방식으로 많은 의견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설문 문항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부분과 같습니다만
좀 참조를 해주시고, 빨간 테두리 속에 들어있는 부분들이 이번에 기본 전략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참고가 되는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 가공을 하고, 그다음 시민과 전문가들이 어느 영역을 더 우선시하시는지, 그리고 요소별로 중요도 만족도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드렸고, 전문가들께만 한 부분은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전문가분들께 별도로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비전, 그 다음에 추진 전략, 17개 목표의 재구조화라든지 수정 방향에 대한 부분들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었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 지속가능 발전 영역 및 추진 전략, 그리고 17개 목표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의 인식을 이제 비교한 부분인데, 사실 시간이 허락한다면 세부적인 그 그래프 하나하나를 그려놓고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집약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의 사회, 경제, 환경 영역의 중요도, 긴급도, 만족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려봤더니, 이 중요도, 긴급도 면에서 시민은 경제, 환경, 사회 순으로 이제 높게 응답을 해주셨고, 전문가들은 환경, 경제, 사회 순으로 이제 높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경제가 시민과 전문가가 바라보는 중요도나 만족도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만족도 면에서 시민은 사회, 경제, 환경 순인 반면에 전문가분들은 환경, 사회, 경제 순으로 답을 해서 이것도 역시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시민들께서는 경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역시 비중을 좀 두고 계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전문가분들께서는 또 이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을 이뤄 나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훼손이 있다고 하면 또 가공 일부 부분은 인정을 해가면서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이제 그런 환경, 사회, 경제 순으로 또 답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네 가지 추진 전략의 중요도 및 만족도를 교차를 하는, 지금 여기 부분 중요도, 만족도가 이제 평균 점수를 구해서 그것을 사사분면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그 분석을 하는 방법이 그 IPA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중요도, 만족도 분석이라고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해보면 시민들은 어디나 쾌적한 부산, 이것은 지속적으로 유지를 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았고, 더불어 풍요로운 부산은 중점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 누구나 즐거운 부산은 좀 과잉 투자가 된 측면이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의견을 주기 때문에 재구조화의 대상이 된다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분들은 더불어 풍요로운 부산이라고 하는 그 추진 전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되, 어디나 쾌적한 부산, 그리고 다 함께 소통하는 부산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개선을 좀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누구나 즐거운 부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좀 과잉 투자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7개 이제 목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중요도,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보면 이것도 역시 IPA 분석을 해봤을 때 시민분들께서는 지속 유지에 관련된 부분으로 먹거리라든지 삶의 질, 기후변화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된다고 보고 계시고, 중점 개선해야 될 부분으로 빈곤 해결, 그다음에 강, 해양 생태계, 일자리 이런 부분들은 중점 개선해야 된다라고 보시면서 사회 분야의 교육 불평등 문제, 자치분권 도시, 도시 외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이제 이 거버넌스에 관련되어 있는 일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과잉 투자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될 분야로서 먹거리, 그다음 삶의 질, 포용 도시 이런 것들로 보고 계시고, 중점 개선해야 될 부분으로 빈곤 해결, 물 관리, 자원 순환, 기후 변화 이런 것들에 중점적으로 개선을 해야 한다고 보고 계십니다. 강, 해양 생태계, 클린 에너지, 일자리 등도 같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잉 투자된 측면으로서는 교육 불평등, 성평등, 도시 외교, 혁신 성장 이렇게 이제 좀 사회 분야에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쪽으로 분야를 시각을 좀 돌리는 게 어떤가. 그래서 경제 부분이라든지 환경 부분으로 주로 사회 분야에 있던 관심이 조금 전환될 필요가 있다라고 양쪽에서는 많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시민은 이제 제외하고 전문가분들께 질문 드린 것 중에 이 지속 가능 발전 비전과 관련해서 1차 이행 계획 때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비전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에 대한 부분에 저희 연구진에서 제시한 것까지도 포함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전문가 응답자의 경우에는 78.8%가 어떤 식으로든 1차 이행 계획에서 수립을 했던 비전에 대해서는 약간의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라고 응답을 하셨고, 저희 연구진에서는 이제 비전 안으로 부산 이즈 굿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능한 그 브랜드 슬로건을 같이 사용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한 끝에 지속 가능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 더 좋은 부산이라는 걸로 사실 안을 수립을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만, 한 절반 정도의 전문가들께서 호응을 잘 해주셨습니다. 괜찮다라고 하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약간의 수정된 부분 의견까지 주시면서 채택의 여부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를 주시긴 하셨습니다만, 부정적인 견해에 있어서 처음에 부산 이즈 굿이라고 하는 브랜드 슬로건이 신문지상에 발표되고 할 때에 약간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 신문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 의견과 비슷한 것들이 이 지속 가능 발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응용을 해서 조금 비전을 제시를 한번 해봤더니 똑같은 의견들이 많이 지적이 또 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께서 찬성을 하고 계십니다만 또 반대하고 있는 측에서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 또 나와서 저희들이 이 안으로 제안을 했던 지속 가능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 더 좋은 부산에 대한 부분은 일단 후순위로 좀 밀어놓고 새로운 또 비전 발굴에 대한 걸로 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정적인 의견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주로 이제 그쪽으로 수렴이 되는 부분입니다만, 꼭 부산이 선도해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니다. 지속 가능 발전과 관련해서 선도의 의미가 조금 오히려 더 안 좋게 비춰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과, 그다음 부산시 브랜드 슬로건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상당히 지적이 좀 많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저희들은 벌써 브랜드 슬로건 쓰고 있는 상황에서 또 여기에 또 부정적인 걸 담을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일단은 그 배제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후순위로 이제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전을 발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부담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연구에 반영시키고 있다라고 해서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대 추진 전략의 재구조화에 대해서 이제 또 질문을 드려봤는데, 지금 현재의 경우에는 현행 유지 의견이 딱 이제 과반을 넘는 정도의 수준으로 나왔고, 그 반면에 이제 부분 수정, 그다음 신규 대체 그리고 삭제에 대한 의견들도 꽤 이제 40%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재구조화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은 인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30 부산 SDG의 17개 목표의 수정 방향에 대해서도 이 4대 추진 전략과 이제 비슷한 상황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역시 이제 수정 방향으로 재검토를 진행을 해왔고요. 그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 2차 이행 계획에서 다뤄야 될 부분들은 어떻게 정착시켜 나가고 그대로 안착시켜서 안정적인 방향으로 지속 가능 발전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과감한 이런 변화라기보다는 안정화에 일단 목표를 두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비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부록 2에도 별도로 이렇게 모아놨기 때문에 참조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장은 기본 전략이 이제 수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2023년도부터 2042년까지 현재 계획 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 계획들이 전부 10년 단위로 이제 이루어지는 게 많이 있어서 42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최종적으로 이제 협의가 조금 필요한데, 또 환경정책과에서 조금 더 의논을 해보고 이게 2040으로 또 맞출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양해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1차 이행 계획의 경우에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가 1차 이행 계획 기간이었습니다만, 법률이 중간에 이제 기본법,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조금 앞에 완전히 바뀌면서 이 기본 전략 수립에 대한 부분도 바뀐, 전부 개정되어 있는 이 지속가능발전 부분에서 포함이 되어지면서 이제 23년도에 그 내용을 적용시켜야 하기 때문에 앞서
진행했던 1차 이행 계획은 22년도까지만 일단 쓰는 걸로 하고 23년도부터는 다음 평가에 있어서는 23년, 24년이 아마 평가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만 2차 이행 계획 속에 이제 다뤄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전략 수립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 1차 이행 계획 수립 때는 지금과 달리 말씀드린 대로 기본 전략 없이 바로 이행 계획 수립하는 것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체계화된 기본 전략 수립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선 지속 가능 발전 기본 전략 작성 원칙을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이제 정리해 보았습니다. 중요 이제 키워드 발굴, 그 다음에 지역 특화형, 그럼 다른 계획과의 연계, 그 다음에 SDGs도 이제 연계를 시키고, 그 다음 협력적 가버넌스 중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그 기본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비전 체계도에 있어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 비전 체계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부산시의 도시 비전 그리고 브랜드 슬로건으로 사용되어져 있는 부분들에서 핵심 키워드를 뽑기 위해서 약간 분석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의 도시 목표에 관련되어 있는 도시 목표를 담고 있는 그리고 비전을 담고 있는 부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 스마트 도시 부산 그리고 6가지의 도시 목표들이 이렇게 안내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비전에서의 그 미래 지향성이 일단 드러나 있고요. 그 다음 슬로건에 있어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이 부산의 거주 어떤 지향성이 지속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담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 다음 도시 목표가 6가지가 있는데 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저희들은 시민 행복 도시를 보고 있고, 이 시민 행복을 위해서 실제로 이러한 5가지의 어떤 수단적인 목표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이제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도달 지점에 가기 위해서 이것이 내게 힘이 되는 시민 행복 도시라고 보고, 여기에서 미래, 그다음 지속 가능성, 시민 행복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도출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부산의 브랜드 슬로건으로서의 이 다이나믹 부산이 엄청 오랫동안 20년 넘게 이제 부산에서 브랜드로 이 슬로건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부산 이즈 굿이라고 해서 부산이라 좋다라고 하는 부분을 바뀌었는데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세계적이고 특색 있는 개방적인 다이내믹한 이런 부산을 의미한다는 게 굿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이 부산형의 그다음 부산 정신을 개성한 저희들은 이 세계적이고 그다음 해양 중심이고 개방적인 이런 부분들, 다이내믹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부산 시민들의 기질과 상당히 이제 상관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산 정신을 개성한 부분에서는 중요하다고 보고, 이러한 내용들이 비전, 목표, 추진 전략, 세부 목표 등에 있어서 녹아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계를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그 2차 그러니까 기본 전략과 2차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비전과 그다음에 전략 목표, 그다음에 SDG 목표와의 연계, 그리고 세부 목표 이렇게 이제 체계를 만든 비전 체계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 지속 가능 발전 도시 부산 이렇게 이제 잡음으로써 앞서 도시 비전, 그다음에 도시 목표가 갖고 있던 부분들을 최대한 연계를 좀 시키면서 앞서 저희들이 조금 부산 이즈 굿과 연결을 시켜보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을 폭넓게 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비전을 삼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속 가능 도시 서울, 그렇게 지속 가능한 도시 서울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시민 행복이라고 하는 걸 좀 강조하면서 지속 가능성과 연결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를 이 비전 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재 비전 체계도에서 이제 다 담고 있는 내용이고요. 현재 이 세부 목표와 관련해서는 이 사회적 안정과 사회 통합. 지금 현재 전략 목표는 예전에 추진 전략으로 되어 있던 4개의 도시에 관련되어 있는 추진 전략들을 보다 좀 구체적이고 그리고 전략적인 그 냄새가 나는 방향으로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회 분야, 그다음 경제 분야, 환경 분야를 전체 이제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하면서 추진해 나가는데 역점을 좀 두고 있는 다른 것을 좀 통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이 굿거버넌스 체계 구축도 하나의 그 추진 전략으로 담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본 전략과 추진 계획의 이제 주요 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밑에 단계에 해당하는 이행 과제 성과 지표의 경우에 중복 지표와 세부 지표까지 합치면 115개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115개가 이 중복 지표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실제로 지금 현재 2차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204개이고 순수하게는 202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102개 또는 89개가 늘어나는 걸로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부서의 의견이 총 다 취합이 되는 대로 그것을 확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게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취합하는 과정에서 부서의 의견을 얼마만큼 이제 반영해서 종합되어질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만간에 이제 다 정리가 될 과정입니다만 이 오른쪽에 지금 정리해 놓고 있는 바대로 증감에 대한 부분들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2차에서는 가능하면 이 SDG의 이 지표에 해당하는 부분들 그 당시에 315개의 SDG 지표를 만들어서 시민 원탁 회의와 전문가 토론 그리고 연구진의 그 다양한 그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315개까지 발굴할 때는 정말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모은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 지표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률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지속 가능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이어나가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평가가 불가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 당시에 1차 이행 계획에서 한 58개 정도만 SDG 지표가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안으로 만들어 놓은 SDG 지표의 활용이 204개까지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1차에서 58개 정도를 사용했다라고 하면 2차에서도 이 지금 안으로 만들어 놓은 204개는 아마 또 한 100개 정도로 내려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협의 중이고 그 부서에서 어떤 정도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지금 고민 중이시기 때문에 잘 협의를 해서 최대한 SDG 지표와 이행 과제 그리고 이행 과제 성과 지표의 연동을 통해서 이 구성틀을 명확하게 완성해 나가는데 지금 마지막까지 지금 노력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성틀 앞서 말씀드린 그 구성틀 속에서 이제 하나씩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4대 추진 전략에 1차 이행계에서의 4대 추진 전략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들을 이제 수정함으로써 전략 목표화 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누구나 즐거운 부산 행복도시는 사회적 안정과 사회통합, 더불어 풍요로운 부산 번영도시는 경제의 지속적 성장, 그리고 어디나 쾌적한 부산 그린도시는 환경의 보존과 재생, 다 함께 소통하는 부산 공존도시는 굿거버넌스 체계 구축 이렇게 전략화 시켰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바뀐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7개의 SDG 목표들이 지금 부산형으로 이제 1차 이행 계획에서 다 정립이 되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문가 설문조사에 대한 수정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는 이 13번이 해양도시 맞춤형 기후위기 대응력 제고라고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제외하고는 전부 수정안을 일단 제시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 자구 수정이 일단 먼저 초점을 맞췄고요.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바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원인과 결과가 그 문구 안에 바로 표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먼저 한글에 문법적으로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검토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이 의미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목표에서 다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자구적 측면 그걸 이제 조금 그 학술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자구적인 측면과 의미적인 측면으로 크게 나누어서 이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목표에 대한 수정을 가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목표가 이제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놨는데 이 세부 목표들에 대한 것들을 완전히 바꾼 것은 뭐 그렇게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세부 목표도 수정을 하였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문구를 고친 부분, 그 다음에 SDG 지표가 이제 세부 목표보다 밑쪽에 지금 와 있습니다만 그 지표가 사라질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위에 있던
그 세부 목표도 삭제가 되는 뭐 그런 상황도 연구 과정에서 나타났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유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전에서 그대로 사용한 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규로서 실제로 SDG 목표안에 2의 2는 없었는데 또 2의 2는 이제 신규로 세부 목표를 만들고 그 세부 목표에 따른 이행 과제와 성과 지표도 구상을 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세부 목표 수정안에 대한 부분은 또 부록 3에 이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제 5장에 관련된 부분은 이 기본 전략에 관련해서 그 하부에 이제 5년 단위로서 추진해야 되는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이행을 해야 되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하고 그 이행 과제를 또 성과 평가하기 위한 지표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기본 방향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원래 이제 그 기본 방향이라고 하면 과연 그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지표들을 2차 이행 계획에서 얼마만큼 쓰고 이어붙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을 새롭게 지표화 시켜서 그러니까 사업으로 만들어서 이행해 나갈 것이며 그것이 지속 가능하게 연결시켜 나갈 것인가 또 그런 것에 이제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 방향에 있어서는 먼저 사회 경제 환경 영역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면서 좀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추진 계획을 설계한다. 그것이 이제 저희들 1번으로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오늘 이 자리에 공청회가 또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만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가능한 한 그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소통에 기회 부여하는 것. 그 다음에 이 SDG 측정 지표를 처음에 315개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1차 이행 계획에서 58개밖에 활용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조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만 그 당시에 최초의 시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제 2차로 발전하면서 좀 더 많은 SDG의 지표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들을 구상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이행과제 성과 지표와 연동을 시킴으로써 1대1 매칭을 시켜나가는 부분이 1차 이행계획 수립할 때와의 조금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PDCA 사이클을 적용해서 언제든지 이렇게 피드백 시켜나가고 하는 부분은 1차 이행과 비슷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표 발굴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목표 설정을 하고 있기는 사회 경제 환경 영역의 균형이라고 하는 부분, 조화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20%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좀 구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1차 이행 계획 성과 지표수 대비해서 최대 20%까지는 조금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서 작업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표 정비 방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 수단의 어떤 전도 상황이라든지 지표 부적합이라든지 부산광역시의 관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지표들이 존재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는 놔둘 수가 없는 상황에서 지표 발굴을 하게 되니까 이 뭐 통계 생산 주체가 부산광역시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저쪽에서 정부가 만들어 놓은 정보를 그대로 통계를 받아 쓰는 경우에는 정말 그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는 상황은 아니어서 그런 것들이 지금 상황에서 힘들 경우에는 대체시키거나 삭제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제일 밑에 있는 것처럼 지표 난이도가 아주 이제 그 뭐 쉬운 쪽에 있는 경우에 항상 뭐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면 이제 부산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한 단계 뛰어넘는 그 지표는 이제 삭제를 하고 다른 지표로 대체를 시킴으로써 또 더 좋은 환경으로 나아가기 위한 대체 지표를 발굴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또 무의미함으로 뭐 삭제시키거나 대체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이제 지표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 유형이 한번 구분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2차에서 정비 방향을 삼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이제 이렇게 맞대응하는 부분으로 되어져 있는 것들을 전부 검토를 통해서 유형화 시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문제 유형이 나오게 된 거고요. 그것들을 감안을 해서 기존에 있던 SDG 지표도 삭제시킬 거는 삭제시키고 또 보충시킬 거는 보충시킴으로써 이행 과제의 성과 지표 발굴하는 데까지 연결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2차 계획에 있어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행 관리 카드는 그 1차 저희들이 그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직접 이제 그 환경정책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이렇게 이행 관리 카드가 있었던 것을 좀 수정을 해서 지금 그 작성 중에 있는 내용들이고 이 작성은 결국 그 지표 담당 부서의 협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해서 그것이 몇 년간에 걸쳐서 목표를 설정을 하고 또 예산이 투입되어졌는지에 대한 것들은 이제 저희 외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시의 협조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차별 추진 계획과 그다음 성과 지표에 있어서 지표 값들을 설정한 내용들은 통계 어떤 그 자료에 근거해서 제출을 요청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지표 정의서에 있어서 부산이든 그 다음에 서울이든 상관없이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통계 같으면 이 지표 정의가 똑같을 것이고 계산 방법은 또 일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 합의가 조금 필요한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계획에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저희들은 이 부산시 지표 담당 부서와의 이제 협의를 계속해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개의 지표 개발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해당 그 지표와 상관이 있는 부서로 일단 보내고 그다음 이 관리 카드의 작성에 대한 협조를 지금 요청해두고 또 일부는 벌써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의견을 주고받는 것도 과정에 있는 지표들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SDG 지표, 그다음에 이행과제 성과 지표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정비를 완료를 하게 되면 이 법률에 따라서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에 있어서의 기본 전략과 2차 추진 계획에 대한 부분에 심의를 일단 요청을 드리고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통과가 된다 하면 이제 최종 보고서의 완성을 통해서 제출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저희들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우선 그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게 된 경승대학교의 명예교수 대중구입니다. 토론자분들의 소개는 아까 진행사회자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공정의 토론 전반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지정 토론자는 5분인데 한 분당 7분 정도로 말씀해 주시고 토론이 끝나고 나면 답변과 보충 질의 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참석자분들에게 시간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또 마이크를 들여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지정 토론자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시간 관계상 저는 진행하는 데 초점을 두고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오문범 사무총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선 귀한 시간에 아까 이정석 박사님 발표하신 내용은 아마 다 보셨겠지만 되게 체계적으로 또 이 연구 초기부터 이렇게 또 참여하시면서 평가나 또 여러 가지 또 새로운 개선 방안에 대한 부분까지를 충실하게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분야별로 조금 영역별로 조금 말씀 좀 드리면 우선 이제 평가 2021년도, 22년도 평가했던 내용들 아까 이제 설명 들으면서 조금 이해는 되긴 했었는데 왜 이 평가 지표가 조금 하락했는가에 대한 부분들 또 평가 불가 항목이 늘어나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초기에 이제 지표가 만들어서 이게 21년도, 22년도 또 올해까지 평가를 한다 치면 이 부분들의 변화, 왜 그런 변화가 생기는 건가, 왜 평가 그냥 측정 불가하다 이런 것보다도 거기에 대한 분석 같은 거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평가 불가하다라고 하는 평가 그 판단을 받은 그런 목표에 대해서는 만약에 대체를 한다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대체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 지표가 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지금 주목해서 본 것도 이 부분들인데요. 이 미달성 프로그램 흐림으로 표현되어 있는 미달성 프로그램들 제가 쭉 그냥 조금 전체는 못 봤습니다만 일단 내용 좀 살펴보니까 이게 좀 특이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 환경 관련 분야의 내용이 좀 많더라. 이거 깨알아 조금 눈에 띄긴 했습니다. 특별히 시민 1인당 그 온실가스 배출량 하고 보니까 뭐 저탄소 마을, 환경기초에서 탄소 중립 프로그램 시행,
또 탄소 포인트제, 또 생물 다양성 탐사 프로그램 이런 내용들이 좀 유독 눈에 좀 띄었었고요. 시민 이런 내용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떤 것들은 이건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흐림으로 표현되어 있는지가 좀 이해가 안 된 그런 지표들도 좀 보여서 좀 이유 분석 같은 것들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게 뭐 어떤 엄청난 과도한 뭐 업무량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이게 이행이 안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4번의 교육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라든지 대학생 학생 대출 이자 지원 이런 사업들도 보니까 지표에 미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보면서 느꼈던 점은 이건 어떻게 보면 국가가 못해도 시에서라도 적극적으로 기본 인프라를 까는 거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 건데 청년 하면서도 이렇게 자학자금 대출이자 지원하는 것도 미달될 정도라면 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표상으로 이게 흐림으로 나타나는 건 조금 이해가 좀 안 됐던 부분도 있었고 하나 더는 그 실질적 성평등과 관련해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 부분도 흐림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우리 사회 안정성을 추구하는 그런 지표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달성이 안 됐다라고 하는 표시가 나오는 것들은 한 번 더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 근데 이제 뭐 이유를 찾자면 이유는 많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좀 체크가 좀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기 계획에 이제 반영하거나 이런 내용들도 좀 어쨌든 적극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표 순환도와 관련해 가지고도 여기 보면 이제 2021년도에 42.7%가 약간 그 흐림 이하. 근데 이게 2022년도가 되니까 지속 가능성 평가 결과를 보니까 이게 43.3%로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달성도에 비해서 이 향후 미치는 영향들이 더 좋지 않은 지표로 나오는데 이게 퍼센테이지로 보면 얼마 아닐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더 좋아지지 않고 더 나빠지는 현상들을 보인다라고 하는 건 아마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설문조사 영역 관련해가지고요. 제가 일단 그 인식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이 경제 분야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되게 높았던 거에 비해서 중요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전문가들은 주로 환경적 측면들을 보는 건데 이 환경적 측면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뭐 먹고 마시는 물 문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결과적으로는 지구의 우리 삶의 환경 분야라고 보니까 아마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높게 본 것 같고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문제 이런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게 눈에 딱 띄니까 그 부분부터 아마 좀 높게 중요하다고 평가한 거 아니겠나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뭐 이 추진 전략에 대한 부분들도 다 만족도 4점 몇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도는 그렇게 보는데 만족도는 시민들은 3점 중반대, 근데 전문가들은 거의 3점 중후반대. 그러니까 거의 1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는 일단 관심 있게 지켜보는 관심층에서는 지금의 부산시의 전반적인 이 지속가능 발전 지표에 대한 평가들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는 그런 차이가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정밀한 내용 검토들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 이해가 안 됐던 게 그 17개 목표 중에 시민 전문가 모두 교육 불평등, 성평등, 도시외교,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과잉 투자된 측면이 있어서 자원 재분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박사님 자료해보니까 있었는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앞서 제가 조금 흐림 쪽으로 말씀드렸던 게 다 이 부분들 중에 앞부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교육 불평등, 또 성평등 이런 쪽에 있는 지표들이 조금 흐림으로 많이 있었는데 이게 왜 과잉 투자라고 하는 건지에 대한 뭐 정확한 데이터, 로 데이터를 다 못 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한번 나중에 답변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비전을 매번 교체하는 건 뭐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이게 또 2년 반쯤 지나고 나면 시장이 또 바뀔 건데 그럼 그때마다 이 비전과 이런 것들을 그 시장 전략에 맞출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보편 타당한 미래 가치를 좀 이렇게 반영하는 것이니까 요거 할 때 이제 좀
오히려 이 부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5년, 10년 단위로 바뀌는 건 모르겠는데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설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됐고, 그 외에 박사님이 제시하셨던 내용들을 쭉 보면 비교적 지금 현실에 맞게 타당하게 변화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2차 계획 관련해서도 지표 정비 방향에 대해서 다 동의를 드리고요. 다만 이제 목표 달성률에 약간 이제 유리한 지표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실 공무원들 실적평가나 공공기관 평가를 가봐도 그런 지표가 꼭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그 성적을 잘 받자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의 미래 지향성을 평가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정이 제대로 따라가고 있느냐, 제대로 부합되는 행정을 하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너무 좀 쉽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가치지향적인 내용들이 좀 평가 지표에 포함되면 어떨까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드리자면 앞서도 잠깐 인사 말씀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지속가능 SDGs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좀 모르지 않나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여러 홍보물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엑스포 이제 곧 끝나잖아요. 닷새이 되면 이제 발표하니까 성공되든 실패되든 상관없이 좀 우리 부산시가 지향하는 바가 이런 지속 가능성에 기반을 둔 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여러 가지 홍보 물품에 좀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이걸 쉽게 인식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사하는 이런 현판이나 이런 데에도 이런 그 지표들을 좀 설정해서 우리 도시가 지향하는 그런 지표들을 좀 활용할 수 있다면 홍보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나. 자칫하면 관심 있는 사람은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그런 제안을 건드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삼 총장께서는 오늘 토론 내용의 여러 가지들을 꼼꼼하게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평가 지표의 변화, 측정 불가능이라든지 평가 불가능에 대한 것을 좀 더 한번 검토를 해봐달라는 내용이고, 미달성 프로그램과 연관해서 또 시행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이 불가능한가, 이유 같은 이런 것들도 좀 더 한번 검토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리고 목표 순항도에 대해서도 향후 미치는 영향과 관계해서 말씀해 주시고, 설문조사 전문가와 시민 간의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내용, 또 비전 교체, 비전을 앞으로 또 보편 타당한 가치 지향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는 게 어떻겠나. 또 그리고 2차 계획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창수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1차 계획 때 양진우 박사님이 이제 계획 짤 때 부분적으로 자문하고 이렇게 했었고, 또 우리 이정석 박사님 할 때도 그 부분적으로 이제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부분적으로 보긴 했지만, 하여튼 저 부분적으로 참여했지만 전체적으로 두 분 다 엄청나게 고생하시고, 이게 지표 작업을 저도 이제 부처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가장 힘든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요. 그걸 두 분 다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문분 총장님은 최근에 자주 뵈서 그런지 제가 얘기할 부분이 상당 부분 일치해서 제가 그 빠진 부분 중심으로 이렇게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계속 2년마다 평가하는 게 지금 1차 이렇게 계획을 보고 이제 평가를 했지만은 이게 실제로 이제 인과관계를 딱 따져보면은 할 때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가 보면 지속 가능하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약간 이렇게 오차도 드러나고 그걸 또 수정하면서 학습하고 발전하고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1차 계획 때 이 정도면 저는 굉장히 높은 점수라고 생각하고, 또 이게 2차 계속 발전해 가면서 조금씩 정교하게 인과관계가 명확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처방을 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할지가 이런 것들이 조금 선명해지지 않을까. 그게 이제 계속 발전하는 게 저는 쭉 참여하면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오문범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굉장히 저도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정부 데이터가 이제 뭐 3년 주기, 5년 주기도 있고 이렇게 확보하기 힘든 데이터도 있지만, 이거는 할 때는 알 수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발견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KPI라고 이제 평가하다 보면 이제 핵심 성과 지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좀 통계를 마련해서 평균값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
끌고 가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요. 하여튼 이 부분이 이제 그 10쪽에 나온 슬라이드 10쪽에 나온 내용을 조금 그 업무총장과 더불어서 같이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그 1차 계획 이제 평가 결과를 놓고 2001년, 22년 그 이제 평가 결과를 보면 12쪽에 나온 부분을 보면 이제 그 굉장히 인상적인데 그 여기서 보면 이제 경제나 거버넌스 또 사회 부분, 사회 정의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50% 이상 점수를 이렇게 그 말금을 가져가는 반면에 이제 그 평가 불가 부분도 있긴 하지만 환경 부분이 너무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보면 그 런던 대학교에 이제 이쪽에 많이 관심을 가진 이본 라이던 교수 같은 분이 몇 가지 모형을 얘기하는데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 이는 SDGs 목표가 아까 이제 2015년 파리 협약 이후로 지금 17개 목표를 이렇게 세팅해서 가고 있는데 그 전에도 논의는 많았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본 라이던 교수 같은 경우는 4개를 이제 4기둥으로 표현하는데 여기 보면 파란색 이제 그 맑은 표시를 보면 환경이 특히 기둥이 쭉 나랗게 해서 이렇게 이제 4가지 기둥을 가진 이렇게 그 테이블을 보면 이런 테이블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지 않고 넘어질 가능성이 많아서 하여튼 환경 부분에 지표를 조금 신경을 많이 쓰고 이쪽 지표를 끌어올리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함의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평가 불가한 항목들 데이터 왜 그랬는지 조금 더 꼼꼼히 보면서 이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도 옹모 총장이랑 많이 겹치는 부분이긴 한데 17쪽에 슬라이드 보면 이제 그 인식차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평가를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이 AHP라든지 이런 우선순위 분석을 할 때 보면 제가 어제 평가했던 거랑 오늘 평가했던 거랑 달라지는 게 있어요. 우선순위가 이렇게 환경이 어떤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다가 제가 밤사이에 무슨 뉴스 보도나 사건을 보면 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 사회정의가 훨씬 중요해. 아니면은 역시 경제성장이 돼야 나중에 뭐 다 사회 정의도 구현되고 환경도 개선될 거야. 그게 이제 그런 고민들을 옛날에 이제 쿠즈네츠도 그렇고 환경 갈등과 사회 불평등도 하고 환경 쿠즈네츠 커버라는 게 또 있는데 그거는 이제 환경 경제 성장하고 환경 오염도인데 이것들이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어서 같이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평가 시스템이라든가 제도 개선, 기술 진보 이런 것들이 이게 트레이드 오프를 굉장히 심화시키지 않고 굉장히 커버를 낮게 가져가면서 지속 가능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저도 그래서 이게 차이가 다들 약간씩 차이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이분 라이턴 교수를 또 언급해서 소환해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러시안 다알 모델이라고 러시아 인형처럼 이제 가운데 이제 환경적인 요소를 먼저 제약을 인정해라. 제일 먼저 생각해서 환경적인 측면을 일단 먼저 고려해서 가라.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측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불평등 요소를 완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을 가야 이게 지속 가능한 거지. 그 제약을 무시하고 바로 경제 성장을 가고 나중에 이쪽을 배려하겠다 그러면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인식차가 좀 나타나기 때문에 아까 오은부 총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교육료 지금도 우리 협의회에서도 또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리더도 양성하고 교육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이는 여러 가지 왜 중요한지 어떻게 시에서 또 지표를 관리하고 이렇게 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소통하고 그 간격을 좁혀가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얘기했던 여러 가지 빈곤 해결이나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아까 이제 오문부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핵심 성과 지표로 연결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202개가 추천되어서 이제 부서로 가면 이제 첫 번째 이제 할 때는 좀 생소해서 몰랐는데 지금은 보면 이 조치를 하면 지표가 이렇게 개선될 거야. 그리고 또 어떤 지표가 이제 플래그십이 될 수도 있고 핵심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부서에서 환경 부분에 내세울 수 있는 핵심적인 지표 그걸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조금 내세우고 그게 이제 같이 시민들과 공감하기도 좋기 때문에 그쪽을 끌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 교수님께서는 사실 이게
그 방대한 작업입니다. 저도 이 내용을 컨설팅하면서 쭉 봤는데 정말 이 하나하나 다 짚어가지고 꼼꼼하게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지금 뭐 유엔에서도 또 그리고 나라별로 또 우리 도시별로도 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런 작업을 했지만은 부산에 비해서 상당히 간단하게 그냥 평가하고 끝났어요. 근데 우리 부산이 이 정도 작업을 한 것은 상당히 획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아마 이런 작업들을 수정 보완해 학습해서 발전해 가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긍정적으로 김 교수님께서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그 우선순위 문제 사실 경제냐 환경이냐 뭐 사회냐 분야에 대한 이 우선순위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학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언급을 해주셨고 특히 핵심 KPI, 핵심 성과 지표에 대한 것들을 앞으로 좀 더 논의를 통해 가지고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진우 선임 10년주 부산행 사회연대 겸 사무처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좀 크게 한 세 분야에 걸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최근 2년간의 이제 추진 상황과 평가에 대한 평가를 이제 앞에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목표 관리 측면에서 앞서도 두 분 뭐 말씀해 주셨지만 평가 불가 뭐 이런 항목들에 대한 이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제 이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수치상 그렇게 이제 유의미한 어떤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관리 행정에 대한 어떤 신뢰성 뭐 이런 문제들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좀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지표를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그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좀 꾸준하게 좀 축적되어야 되고 이런 데이터들이 관리되는 것이 그 평가 불가 항목을 배제할 수 있거나 그런 걸 없앨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다들 느끼시겠지만 너무 생소한 지표, 뭐 우리가 굳이 이걸 적용해야 되나 뭐 하는 이런 인식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 이렇게 데이터들을 행정에서 먼저 꼼꼼하게 축적하고 관리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목표를 설정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이 자료에도 이제 언급을 하시면서 약간 이제 걱정은 하셨던 게 보이던데 이게 목표 달성이 이제 절대적인 평가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게 지속 가능성이 목표가 돼야 되는 거지 자칫 잘못하면 이 목표 설정 수준을 낮춰가지고 우리가 늘 행정에서 늘 이제 그런 과오를 저지르듯이 그걸 맞추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다. 이게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성을 향해 갈 수 있고 그 목표를 끌어올리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이제 목적 달성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그 방안이 뭘까 오히려 그런 걸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같이 좀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표별에 따른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도 이 보내주신 그 설문조사에 꼼꼼하게 이제 답변하고 하면서 와 정말 길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너무하네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되게 반가운 거예요. 이렇게 꼼꼼하게 이걸 볼 기회가 내가 있겠나 하면서 이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좀 저도 좀 뭐 제안을 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빠진 게 있고 오늘 또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서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예를 들자면은 이게 이제 당시에 또 그 목표를 설정하고 또 지표를 만들 때에 비해서 또 바뀐 우리 이제 환경적으로 워낙 빠르게 바뀌고 하니까 그게 좀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학교 밖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보면 지표 4번에 뭐 수준 높은 평생교육 기회보장에 4-1-3 이 위기 중등학교 학생 특별 지원
뭐 탈락 비율 이런 것들로 지표를 설정한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만 맞춰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학교 밖의 학생들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게 이제 사회 문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거라서 예시로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또 하나가 우리 사회 이제 이주민들, 이주 노동자 당사자와 그다음에 한국에 넘어와서 같은 권역 혹은 또 뭐 한국인들끼리도 결혼을 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가족들, 유학생들 비율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2021년 기준으로 부산에 한 7만 2천 명, 7만 3천 명 정도가 되어요. 근데 지금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숫자가 더 높아졌을 것입니다. 2020년의 기준에 4만 명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그게 10년 사이에 이렇게 높아졌었고 앞으로도 더 빠르게 이게 이제 숫자가 높아진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한 번 더 그 지표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특히 뭐 사회보장 제도나의 사각지대 측면이 있기도 하고 빈곤 취약층으로 바로 이제 그 직결되기도 하고 특히 아이들의 보육이나 교육 문제 이런 것들도 좀 그 연관이 있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우리 특히나 또 새 정부 들어서면서 심지어 뭐 이민청까지도 고려하는 마당에서 우리도 그 변화하는 환경에 조금 지표를 새로 수정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물론 이 안에 보면 10번에 뭐 10-5-1 10-5-2 뭐 이렇게 해서 다문화 가정 그다음 외국인 주민에 대한 그 네트워킹 활성화 뭐 이런 방안이 있긴 한데 이런 부분에 조금 빠져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울러서 시민들의 전반적인 의식이나 문화를 조금 끌어올 수 있는 뭐 금융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부 문화는 어떻게 되는지 자원봉사는 어떻게 되는지 하는 이런 지표들은 여기 좀 많이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시민사회를 지원한다든지 시민사회와의 그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당초의 지표에서 아예 좀 빠져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한번 제안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고민이 너무 깊어지실 것 같긴 합니다만은 예.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이 세부 어떤 목표 설정하는 데 있어서 대상이나 규모 이런 것들이 기준을 조금 적절하게 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잘못하면 이게 뭐 여기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각종 뭐 센터를 지원한다든지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어서 이게 오히려 어떤 그 빌미를 제공하거나 이게 좀 그 의문을 할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 너무 구체적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비전이라든지 뭐 추진 전략, 목표 계획과 뭐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잘 온라인되어 있다라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중복이라든지 지나치게 세부적인 지표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것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게 지속적으로 좀 점검을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지역 시대에 맞게 부산형의 평가에 대한 방법을 잘 고민하고 하는 부분도 저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이제 그 SDG라는 목표 자체가 유엔이 설정하고 제안한 방식이기 때문에 유엔의 목표 혹은 또 여기도 표현도 K지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K지표와의 그 비교라든지 뭐 분석 이런 것들은 수시로 점검을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가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이게 정량적인 지표가 가장 그 맞추기는 쉬운데 그럼에도 이게 정량적인 그 목표만으로 다 설명되지 않는 정성적인 이런 지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시민과 전문가 인식조사 앞에 두 분 다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저도 의미 있는 그 조사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하는 자리가 좀 마련되면서 지속적으로 빌드업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시민들의 표본 수가 조금 500명 정도더라고요. 그걸 조금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방법들은 꼭 이제 설문조사 방식 아니라도 다르게 좀 고민을 하면 찾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앞서 그 시민과 전문가 간의 인식 차이 이런 부분들은 이 갭을 줄여나가는 이런 방안이 적극적으로 좀 모색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고, 다만 이게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뭐 환경 경제 이런 것들이 환경 경제가 대립되는 그런 관계로 이렇게 설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받아들여서 설문에 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대립이 아니라 양립해 갔을 때 진정한 지속 가능 발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설득하고 그 갭을 줄여나가는 방안으로서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홍보나 이제 이런 인식 제고 측면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식 조사 자체를 시민들의 표본을 늘리면서 그걸 홍보 수단으로 활용을 하면 오히려 더 쉽게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뭐 시민 아이디어 공모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 지표 변화를 수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이 시스템 좀 간단할 것 같거든요. 의외로 뭐 우리 요런 게 뭐 지난달에 비해서 혹은 뭐 분기에 비해서 좀 좋아졌어요. 뭐 이런 것들을 시민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우리 뭐 지하철도 많고 어디들 전광판들이 많고 하니까 크게 품들이지 않고 시민들과 함께 이제 고민하면 조금씩 나아지는, 개선되는, 또 변화하는 이런 것들을 함께 좀 체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지금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협의회가 두 개의 조직이 존재를 하는데, 뭐 각각의 역할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좀 역할에 대한 조정과 또 원활하게 좀 소통이 되어서 이 두 조직이 이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이게 실행을 해야 되는 어떤 단위가 아마 협의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예산을 지원을 해서 시민 참여를 제고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시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사무처장께서는 사실 그 제일 중요한 평가 지표, 오늘 계속 평가 지표에 대한 말씀들이 앞에서도 그 토론의 내용에 포함되었고요. 결국 이런 것을 어떻게 수치를 유의하며 받아들이고 또 이것을 이런 데이터들을 측정하며 축적 관리하느냐는 문제, 또 목표 설정, 지속 가능성 목표와 연관해서 이것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목표별 세부 추진 과제 이런 것을 좀 더 꼼꼼하게 한다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 변화하는 지표 수정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 시민사회와 연관해서도 다양한 말씀들을 세부적으로 해주셨는데, 또 추진 전략과 목표에 대해서도 중복 이런 부분들은 참 잘 정리됐다고 말씀하셨고, 특히 그 시민과 전문가의 인식차 이런 것을 앞으로 갭을 메꿔갈 수 있는 적극적인 모색 방법을 한번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또 그리고 시민 단체와의 관계, 앞으로 또 참여 문제, 추진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진우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부산연구원의 양진우입니다. 일단 그 작업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근데 저는 두 가지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려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발표 중에서도 계속 언급이 되었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첫 번째 작업에 좀 관여했던 그 연구원의 입장에서, 또 두 번째는 직접 작업을 했다라기보다는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한 조금의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견해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작업했던 발표 내용은 크게 그렇습니다. 지난 2년간의 평가 작업했던 내용, 향후 20년간의 기본 전략, 또 5년간의 기본 계획, 두 번째 계획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일련의 작업을 하게 됐는데, 이와 같은 일련의 작업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것은 앞서 계획의 기본 방향에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PDCA 사이클에 준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획을 짜고 계획을 이행을 하고 그게 잘 되고 있는지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서 다시 수정하는 이와 같은 일련의 작업의 일환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간의 점검이라고 하는 것도 그동안에 진행해왔던 것에 대한 평가 과정이고 두 번째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PDCA라고 하는 사이클에 준해서 잘 가고 있는데 자칫하면 이게 점검이 2년 단위 이렇게 가게 되면 아마 그 주기를 따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행정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이 작업은 작업이고 아마 연간 단위에 이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연간 단위에 진행 사항을 파악을 하고 왜냐하면 평가는 2년이기 때문에 2년 되어서야 또 아마 계획을 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 단위의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내부적으로는 좀 체크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전체적인 작업은 앞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PDCA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에 준해서 전체적인 작업들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첫 번째 작업으로 2년간의 평가 작업입니다. 평가 작업은 아무리 잘해도 뭐 딱 이게 정답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첫 번째 저희들 작업했을 때의 또 한계라고 하는 것들이 또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작업이라고 하는 거는 유엔과 K 국가 작업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작업은 그 당시의 유엔과 국가 작업과 연동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한계를 갖고 있는 작업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지금 시간이 한 2, 3년 지난 시점에서는 지금의 바뀐 여건들이 반영되었던 작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아까 보면 측정 불능 뭐 이런 것들 통계 자료가 있고 없고 이런 부분입니다만은 당초에 원칙적으로는 티어 1, 2, 3라고 하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작업이 시작된 겁니다. 즉 통계 자료는 없다 하더라도 이 작업을 해나가면서 통계 작업을 새로 구축하자라고 하는 거에 담고 있다. 처음부터 만약에 있는 통계만 하겠다 했으면 아마 달랐을 겁니다. 근데 국가도 유엔도 부산시도 그 일개 연계선상에서 보게 되면 지금 당장은 없지만 필요하다라면 앞으로 만들어갈 계획 하에서의 지표를 가져가자라고 하는 게 깔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거 이런 지표가 어디 있어? 통계 자료가 어디 있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와 같은 출발선상에서의 이야기였다라고. 근데 지금 2년 진단을 해보니 사실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 바로 그 다음 해에 사실은 지표에 대한 진단 작업을 새로 했습니다. 과연 국가 선언하는 지표를 만들고 공표를 했을 때 이게 적절했을까? 너무 이상적인 지표만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에서 그 익년도에 그 지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작업에는 그 작업이 일부 포함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작업을 통해서 첫 번째의 그 지표의 통계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하면서 이번 결과가 나왔던 게 아닌가. 아마 우리 연구진에서 가장 주력했던 거는 부산형의 평가 모형을 발굴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주력했다라고 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이 평가 부분에 많은 고민을 했다라고 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평가 결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단지 오늘 발표하신 내용 중에 조금 더 설득력을 가지고자 한다면 조정이 되었던 결과만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단계, 즉 부산형이 아닌 국가의 평가 모델 그 프레임에 따라서 했을 때의 결과가 어땠는데 부산형의 고민했던 결과를 보면은 이와 같은 결과로 이제 조정이 되었다. 그게 뭐 좋았든 나빴든 간에. 그래야만 부산형에 대한 설득력을 좀 더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보다 부산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또 많은 힘을 들였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아마 그런 작업이 되어 있었을 거라고 봐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그 부분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 인식조사 관련해서는 이제 저는 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시민이 생각하는 것과 전문가 생각이 좀 달랐는데, 보통 저희 연구원에서 작업할 때는 시민 500명은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많다고 해서 결코 바람직하다라고 보지 않고 어떻게 표본적으로 설계를 잘 했을까요? 문제가 있다. 500명과 5,000명의 차이에 있어서 오는 어떤 거는 구조적인 표본 설계가 잘 되면 인원은 적은 500명이라 할지라도 대표성을 가지고 잘 반영한다라고 봐지고 있고 시민 작업은 저는 그렇게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의 상황 또는 연령 성적인 부분
성별 부분이 다 반영되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 반영됐다고 봐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문가 집단에 있어서 한번 추가적인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왜? 시민과 전문가는 생각이 다릅니다. 다른데 앞서 말씀 주셨던 부분에 대한 일리도 있을 수도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도 똑같은 결과가 또 나올 수도 있는데 뭘 하나 봤으면 좋겠는가? 전문가 집단의 속성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원회, 협의회의 전수조사했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작업인데 과연 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회의 그 위원들의 속성들이 어떠한가 말이에요. 거기에 과연 저희들이 이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사를 전반적으로 다 아우르고 조화로운 어떤 그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그 조사 대상의 위원들이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과연 어떤 활동 영역에서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저도 그런 전문가 조사를 합니다만은 환경 영역에서 하는 분들은 뭔가 알게 모르게 환경 부분을 더 비중을 뒀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 제가 이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그와 같은 표본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연계시켜서 본다면 충분히 이 결과를 좀 더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부분에 지금 설명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게 분명히 위원회나 협의회 관련해는 그 조사 대상의 위원들이 전문가들의 그 활동 속성이라고 하는 게 저는 약간은 편중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마 결과에 좀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협의회와 같이 공동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작업을 하면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협의회도 있고 이와 같은 계획 수립도 하는데 제각각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뭐 여러 가지 그때 사항이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뭐 여건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협의회와 이 작업을 하는 두 팀이 제각각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엮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 엮어서 가고 있습니다. 엮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좋은 하나의 아마 협의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좋은 모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봐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렇게 본다면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시민들의 이 SDGs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도 좀 몇 년, 수년 전보다 높아지지 않았을까. 결과는 지금 발표가 안 됐습니다만 그러면 협의회와 관계 속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이 조금 필요하다. 이거는 아마 5년간의 계획 수립 부분에서 담아져야 될 부분일 것 같다. 단지 이걸 연구팀만이 아닌 협의회와의 공동된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한 작업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 한 가지는 거버넌스 관련입니다. 우리 이 작업의 기본 토대는 거버넌스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죠 이제 제가 이거 보기 따른 또 지금 주어진 작업 여건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이 전략을 모색하고 비전에 대한 고민을 하고 또 뭐 일련의 작업들이 너무 전문가 집단에 지금 편중되어 있지 않을까. 거버넌스라는 말은 거창하게 지금 저희들이 주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이 작업에 관여되고 있는 지역의 이해관계자들 물론 이해라면 빼더라도 지역 구성원들의 참여에 의한 의견 반영이라고 하는 게 조금 미약하지 않는가. 제가 이건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저희들 작업할 때는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했다.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그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잘 나왔다 못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긴 좀 단언하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그 과정 중에는 지역 구성원 간의 또는 거버넌스라고 하는 그 체제 하에서의 작업들이 가장 밑바탕에 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떤 형태라도 우리 서장님도 계십니다만은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 작업들을 하려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 한번 해보자 하라고 하는 걸 좀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주어진 지금 작업의 여건이라고 하는 게 그때가 좀 달랐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거버넌스라고 하는 이 포커스에 맞춘다라면 너무 이 부분들이 좀 전문가 집단에만 가 있었지는 않았는가. 물론 그 다른 뭐 시민 등이나 다른 구성원들의 그 의견을 받고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발표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단지 오늘 보도된 내용만을 본다면 토대를 한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 개인적으로서는 조금은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먼저 이런 작업을 했던 뭐 연구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진우 박사님은 첫 번째 작업에 관여하셨기 때문에 보다 아마 그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느꼈던 부분이 많아서 소상하게 그 2년간의 평가 작업과 연관해서 또 그동안에 고려해야 될 사안들을 여러 가지 점검해 주셨습니다. 또 평가 작업의 한계, 아까 제가 좀 말씀하셨습니다만 UN 차원이나 국가 차원이나 이런 것과 연관시켜서 한계점에 대해서도 또 설득력을 또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문제, 인식조사에 대해서 또 위원회나 협의회와의 관계, 또 시민들의 인식에 대해서 가버넌스 작업, 특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참여시키고 작업하는가의 관계,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지정 토론자는 도한영 사무처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정된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단히 좀 어려운 작업이었을 것 같고 상당히 앉아서 듣고 있으면서도 참 머리가 띵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복잡하면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또 이것이 단순히 정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가, 부산이 좀 더 그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부분으로 같이 연계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한다라면은 대단히 귀중하면서도 향후에 상당히 많은 과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한편으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작업이 좀 이렇게 빛나고 우리 부산이 시민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같이 좀 많이 보태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발제하신 부분을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1차 그 지속가능 발전 이행 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다들 공감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보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뭐 활용도라든가 그리고 시민 공감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상은 이제 1차로 많은 준비 끝에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활용도나 시민 공감대 부분들은 아직까지 물론 이제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짧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길는 시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이 계획에 대한 기본 계획들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공감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한편으로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결성 부분과 지표와 그리고 지표와 뭐 이행 과제인가요? 전략 목표, 이행 과제, 세부 목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결성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초기에 만들었을 때 보다가도 2년이 지나면서의 본다라면 일정 정도 많은 평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면서 일정 정도 이런 부분들을 좀 새로 이번에 2차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지표에서 잘 녹여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반적으로 이제 앞선 1차에 대해서 지표를 중심으로 한 연결성을 비롯한 그리고 구체성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2차 오늘 발표되는 과정에서 좀 보완됐다, 개선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션이라든가 비전 전략 목표라든가 SDGs 목표 기본적으로 체계도에 대한 비전 체계도 부분들도 일정 정도 많이 좀 보완되고 완성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DGs 17개 목표 부분들도 앞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1차 때 비해서는 문구를 비롯해 가지고 구체성이라든가 세부적인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담겨져 있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약간의 의견이 좀 달리할 수는 있겠으나 시민들 설문과 그리고 전문가분들의 여러 번의 자문을 거쳐서 일정 정도 만들었던 과정들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표에 대한 정비 방향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공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뭐 이행과제와 또 성과 지표의 관계 그리고 지표 난이도가 좀 낮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높여내는 이런 작업들이 좀 녹여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한 가지 이제 주문을 드린다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가 봤을 때는 그 말씀을 하신 과정이 좀 약간 좀 비춰진 것 같은데 어쩌면 시행정에서 앞서 분들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결과적으로 본다라면 세부 지표라든가 이행 과제 어찌 보면은 행정 단위가 가장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이제 판단하고 계실 건데 어쩌면 자문을 먼저 좀 이렇게 이행대가 먼저 선행하는 이런 부분들은 보다가도 어쩌면은 행정에서부터 좀 먼저 제시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공론화하고 협의하는 과정들을 거쳤다라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 과제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2차 계획에 나와 있던 이런 계획들이 실질적으로 좀 그 이행 계획들이 좀 잘 실행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좀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이든지 전문가 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많이 녹여져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저는 행정에서 오늘 나왔었던 이러한 내용들이 잘 관리되어지고 점검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은 이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공청회를 끝나고 그리고 결과 보고서가 나온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계속적으로 행정에서 관리하고 점검에 들어가는 과정들이 반드시 저는 같이 병행되어 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지려한 지표와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에 어떻게 잘 구현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는 과정들이 점검하는 과정들이 어쩌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행정의 그런 노력들이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거버넌스 부분을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 환경사회 경제라고 하는 이 영역 본다. 일단은 우선적으로 보면 부산시는 환경물 정책실에서 환경단위 부서가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박사님도 일정 정도 전문가 그룹들에 대한 그리고 위원회 구성 그리고 협의회 구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구성의 비율들이 어떨까에 대한 고민을 또 들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시민이든지 아니면은 경제하시는 분들 소상공인이든지 이런 분들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위원회 구성과 협의회 구성에 실질적으로 좀 더 다양하게 포진될 필요는 있겠다. 결국은 저는 위원회하고 협의회가 같이 실질적으로 상호 보완하고 긴밀한 협력하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이 기본 계획들이 어쩌면 잘 유지되어지고 관철되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한 가지 조금 더 과연 오늘 저기에 저는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협의회 위원님들이 얼마만큼 와 계시는지도 사실 조금은 물론 이게 얼마만큼 미리 알려지고 준비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는 이 위원회, 협의회 저는 이 양축이 저는 이행 계획들을 저는 기본적으로 가져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그리고 거버넌스와 협력들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도 사무처장님께서는 아무래도 시민단체 또 경실련 사무총장을 맡고 계셔서 그런지 시민 공감도 문제, 앞으로 활용도, 또 이행 과제에 가해서 지표 연결성, 구체성, 또 그리고 지표 정비 방향, 특히 많이 강조해 주신 것이 시행정에서의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잘 제시해 가지고 또 반영할 건가. 사실 이 작업은 크게 보면 그렇잖아요. 오늘 위원회하고 협의회 문제도 좀 지적해서 협력을 하고 이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시민단체하고도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오늘 환경정책과가 주무부서입니다만은 서울시 같은 데는 저희 전체를 총괄하는 기획 담당 부서에서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업무는 특정한 한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 부산시 전체 업무나 다름없을 정도로 부산시 내의 관련 부서들이 긴밀하게 협업하고 협력해야만이 이런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 간에
어떤 면에서는 협력도 하고 조정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민단체 또와 또 전문가들의 관계, 또 시 내부의 조정 협력 이런 것들을 저도 그것을 상당히 많이 느꼈기 때문에 가장 잘 아는 것은 사실 우리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이것을 반영해가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담당 하는 우리 시행정에서 점검하고 관리하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테니까 그 점을 강조해 주신 것은 저도 참 공감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점들은 또 가버넌스 차원에서 좀 더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벌써 오늘 워낙 진지하게 꼼꼼하게 읽고 와서 우리 토론자분들도 자세하게 해서 제가 시간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벌써 4시가 다 됐는데 그동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오늘 발표자께서 토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고 플로에 또 몇 분 응답 받고 마무리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 박사님 좀 말씀해 주시죠. 예, 토론자분들께서 그리고 자장을 맡으신 사회자분께서도 너무 이 내용들에 대해서 또 상세히 알고 계시고 또 지적해 주시니까 또 과제가 한 개 더 생긴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만 일단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서를 완성해가는 과정에 중요한 부분들 또 반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의문을 가지신 부분들은 또 과감하게 또 해소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또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간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가를 한번 해보니까 이 평가 보고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이제 발간하는 걸로 되어 있고 기본 계획과 2차 이행 계획 그러니까 추진 계획에 대한 부분은 또 별도의 보고서로 요약해서 성과 그러니까 목표 달성도를 측정하고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부분은 이제 일부 또 기본 계획 속에 들어가서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일단 평가 보고서는 별도로 이제 하게 돼 있어서 그 평가 보고서는 지금 편집이 이제 거의 다 끝난 상태인데 시와 이제 협조해서 나중에 발간은 또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왜 이 흐림으로 나타났는지에 대한 그 다음에 내우로 나타난 부분에 대한 우려 부분들이 이제 아까 오무범 사무총장님의 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2년 전에 부산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가? 코로나 전국 속에서 사실 과업을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이상적인 그러니까 상황으로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과업들이 추진이 되다 보니까 원래 계획했던 부분의 예산 확보가 제대로 어렵다거나 그 다음에 국비와 매칭을 해서 해야 되는데 국비가 갑자기 중단된다거나 이제 이런 예산 변경의 문제는 실제 시 조직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그냥 아예 중단돼 버리는 경우도 사실은 있었다는 부분도 저희들이 자료를 받으면서 확인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코로나 그다음에 예산 이런 국비 예산 이 계획이 이제 일부 이제 틀어지는 경우 그다음에 처음에는 5년 단위의 계획으로 존재할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한 2년 정도 하고 나니까 사실 그다음에 그게 불투명해져 버리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의도치 않은 일들이 조금 발생하다 보니까 상황들이 이제 안 좋게 나와 있는 부분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목표 달성도를 100% 달성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 부분이지만 실제로 이제 총을 갖고 있는데 총알이 없는 경우 이제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내고로까지 그냥 떨어져 버리는 상황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평가를 하면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IPA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학계에서나 그다음에 일반적인 연구에 있어서 이제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는데 사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중요도와 만족도, 그다음에 중요도와 긴급도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할 때에 뭐부터 좀 하면서 그다음에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그 결과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사회 부분에 있어서의 많은 영역들이 만족도는 높은데 중요도가 낮게 나와서 이렇게 이제 과잉 투자된 부분을 해석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사분면으로 나누어지는 영역들 중에서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만큼 중요하고 만족도가 높으니까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가야 되는 건지 긴급적으로 이제 대응해야 되는 부분은 중요도는 높은데 만족도가 낮아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이제 교차를 시켜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만약에 미묘한 차이일 수는 있는데 4개의 영역으로 나눠놓고 상대적인 것을 가감을 해보면 상대적으로는 이 사회 영역에 비해서는 경제나 환경 쪽이 좀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해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석을 할 때 그렇게 이제 해석되어지고 있는 부분이라는 점이 좀 반영이 되었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표에 대한 이제 뭐 평가에 있어서의 그 평가 불가로 나왔던 부분들은 저희들은 이제 되도록이면 그 아까 양 박사님께서 이제 1차 그 이행 계획을 만드시면서 느꼈었던 부분들은 저희들도 이제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때 이제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그다음 가버넌스 측면에서의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 반복적으로 추진하면서 저도 이제 일부 참여를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때는 공동연구자로서의 참여였기 때문에 PM을 맡으셨던 이제 양 박사님 그 추진하는 그 열정을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라고 이제 느꼈었던 부분이었고, 그 당시에 그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전문가 중심의 그다음에 시민의 의견 반영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완시키는 정도로서도 이제 이 제도 이걸 제도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안착시켜 나가는 그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처음에는 다양한 그 시민 의견을 마련해서 이제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되는 그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 그 절차적 중요성, 절차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 가버넌스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들었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 단계는 그 단계에서 티어 1에 해당하는 정량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상적으로 이제 그런 통계를 생산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그 티어 2, 3, 4에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잘 정량화되지가 않고, 그 다음에 그 합의된 사항에서의 정성평가를 집어넣는 것조차도 아까 그 김창수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오늘 저녁 때 생각했던 게 내일 아침에 해보면 달라진다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정성평가의 가장 맹점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해도 미래 예측하는 부분에 있어서 두 사람이 만약에 놓고 본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정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단계에서 정성을 사용하기보다는 좀 더 안정화시켜 놓고 이제 성숙 단계까지 이제 이르렀다고 하면, 그때는 이 만족도 조사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정성으로 포함시켜 나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간다 하면 부산형이 좀 더 자리 잡아가는데 저는 좋을 것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뭐 다른 분들께서도 많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세부 추진 과제에 있어서 빠진 부분들이 좀 이제 존재를 한다고 하면, 이제 각 분야별로 또 그 지표 발굴을 하고 또 지표 발굴을 하는 과정에서 또 부서의 사업들과 연결시키면서 이제 매칭을 시켜 나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빠진 부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이제 315개의 SDG 지표를 만들어 놓고 58개 정도를 썼던 그 1차 이행 그 시기에 그 교훈을 한번 삼아 본다고 하면, 많은 지표가 개발되어서 정말 이상적이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어떻게 좀 평가되어져서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그것이 유용하게 활용되어질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것들로 저희들은 이제 초점을 좀 맞춰가고 싶다. 그래서 일단 202개 정도의 순수 이제 지표들을 좀 더 연결을 시켜서 일단 제안을 드리는 거고, 각 부서에서 그것이 사업과 연결이 되어서 이행 과제, 그다음 이행 과제 성과 지표로서 안착될 수 있으면 하는 이제 큰 좀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 이제 이행 계획 속에서 첫째 이제 23년, 24년도에 평가로 또 한번 해본다고 하면, 이번에 평가 불가능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통계가 아쉽게도 그 한계가 안 나와서 처음에는 뭐 100% 달성을 했는데 두 번째는 평가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맑음이 조금 줄어드는 이런 통계상의 해석 부분에 그 미진한 부분들은 당연하게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해소시켜 나가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K 이제 지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B SDG 지표, 막 이렇게 연결을 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점차 그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저희들이 1차 이행 계획을 만들었기 때문에 부산형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좀 더 독특한 지역 특성이 강화되어 있는 어떤 지표들을 넣어가는 부분들도 저희들 연구진들은 이제 고민을 하고 있어서 차츰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더 보완되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생각, 그리고 이제 주민들의 생각들의
그 갭이 뭐 좀 존재하는 것은 저는 당연한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것이 대립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양립하는 게 더 지속 가능하다고 하는 의견에서도 저는 상당히 이제 공감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갭을 줄이는 노력들이 뭐 좋은 것이라기보다는 이 생각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의 균형과 조화를 이뤄나가는 방향으로 이 지속 가능 발전의 목표를 삼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 체계가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고 보완되어질 것인가, 그런 부분들로 저희들 지표가 좀 활용될 수 있도록 고민들을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에서도 이제 중요한 지적들이신데, 위원회와 협의회 활동들에 대한 부분들, 뭐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보고서에서는 이제 일부 정리가 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형과 국가와의 차이에 대해서 평가에 대한 부분에 이제 우리 양 박사님께서 이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사실 우리가 부산형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평가 방법으로 정립을 할 때에 목표 순항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 국가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이거든요. 환경부하고 환경정책연구원에서 사용했던 것은 목표 순항도인데, 그 목표 순항도가 그대로 평가의 결과로서 나올 수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국가는 벌써 이거 지속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 지표값을 오랫동안 갖고 있고, 그것에 2030년까지의 목표 달성도에 대한 부분 예측이 그냥 그 원래 틀 만드는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고서에는 상세히 써놨습니다만, 왜 우리는 그 국가가 하고 있는 만큼의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지 않느냐. 이제 2년 실시를 했고, 실제로 데이터를 받을 때 지표값에 2021년도부터 25년까지밖에 5년 데이터만 저희들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년을 예측을 한다고 하는 것이 엑셀에 있는 그 추이값을 가지고 해보니 그냥 너무 2년 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왜곡시킬 수 있는 우려를 저희들은 보완하기 위해서 2년간의 목표 달성도가 정말 100% 이상으로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성 평가를 해보니까 네오로 나와버리는 이런 이제 부서별 지표들이 몇 개 있었는데, 적어도 그 네오로 나왔던 부분들이 2년간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하면 그걸 감안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이 행렬표를 통해서 보완, 뭐 지표를 좀 보정했다고 이제 어떻게 보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오로 나왔던 것들이 이 지속 가능성 조정값에서는 이제 흐림으로 나온다거나, 뭐 흐림인데 맑거나 계모로 조금 올라간다거나, 저는 전체적인 결과를 봤을 때는 나빴던 것들이 조금 보완되는 것으로 저희들 부산형에서는 일부 보완이 좀 되어졌고, 그런 것들이 2년간에 걸쳐서 100% 달성을 했던 부서에 그나마 힘을 좀 줄 수 있는, 그래도 계속해서 일을 해나가야 되는 공무원들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격려하고, 또 그다음에 잘하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저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산형 평가에서는 이제 행렬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가산을 해주고 어떻게 하면 좀 또 감산을 해줄까는 추이해 봤을 때 2021년도에는 달성을 했지만 22년도에 달성을 못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오히려 부서에서 좀 더 노력을 해주세요라고 해서 이 지속 가능성 평가에 있어서 약간 더 감산을 하는, 그 감하는 형태로의 날씨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 조사, 그다음에 전문가 조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양 박사님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저도 이제 공감하는 부분인데, 그런 분석에 있어서의 어떤 참여자들에 대한 부분들도 어떤 활동 영역에 속해 있는지, 편중되어 있지 않은지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중간에도 했습니다만, 일단 협의회는 환경 분야의 그 분들이 조금 시민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만, 그나마 그래도 대학 교수님들, 그 다음에 또 각계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완전히 그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 감안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그 말씀 주신 부분들 중에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은 또 혹시 또 플로어에서 또 의견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이 정도로 말씀드린 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벌써 넘었습니다만은 오늘 또 이렇게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또 그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신 분은 성함과 소속을 밝혀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손을 들어주시죠. 시간이 지체되나니 좀 이렇게 자제하시는 것 같은데. 그 회의가 있어서 앞 시간에 설명 주실 때 참여를 못하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이게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버금가는 이런 토론회가 아닌가 해서 오늘 자문 주신 내용들, 그 다음에 서로 말씀 주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이게 목표나 그 다음에 계획 반영,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획부서에서 이거를 이제 총괄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는 환경부서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조금 좁아지지 않나라는 우려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저희들이 골고루 반영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시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에 나가야 되는 방향 설정은 기획부서에서 사실 하고 있는 게 맞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속가능 발전 업무를 저희들이 이제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물론 가장 그 지속가능 발전으로 많이 언급이 되는 부분이 환경이긴 합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경제와 아까 말씀 주신 우리 심연주 우리 그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와 환경이 혹시 대립의 관계가 있지 않나라는 우려를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정말 많이 같이 고민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특정한 부서, 이쪽 부서, 저쪽 부서라고 해서 이제 다르게 갈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거기서 또 이제 모든 환경의 문제와 그 다음에 발전의 문제에 있어서 경제도 같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 그 다음에 그 두루 이런 것들을 함께 나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함께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말씀 주신 오늘 하나도 버릴 것 없이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하나 잘 새겨서 뭐 이번 계획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그런 부서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도움 말씀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심도 있게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 기간도 1개월 정도 저희들이 좀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내용들 최대한 반영하고 협의회와 심의회 그리고 시민단체 모든 의견들을 최대한 수렴해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른 분들 말씀하실 게 없으면 우리 환경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오늘 그 토론 하는 내용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여러 토론자들 5분께서 정말 그 꼼꼼하게 잘 지적해 주셨고 또 플로에서는 여러분들 의견을 못 내시고 시간 관계상 하신 분들은 서면이나 다른 통로로 말씀해 주시면 또 반영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 부산연구원 연구진과 제2차 추진계획의 이행과제가 잘 발굴되어서 정말로 부산형 이게라는 그 모형이 안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산에 지금 우리 연구진들이 가장 의욕적으로 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정말 바람직한 모습을 봐서 좀 뿌듯하다 할까요? 오늘 또 참여하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이런 소중한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모든 공청회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